돈 걱정을 하면서 사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결정해 보세요. 나는 이 연도부터 이 연도까지만 돈 걱정하면서 살 거야. 그 이후부터는 돈 걱정 안 하면서 살 거야. 대부분 저는 20대 중반부터 죽을 때까지라고 생각해요. 돈 걱정하면서 사는 게. 근데 저는 그거를 이 정도에 끄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월백키리 오프닝을 맡은 M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조금 비유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적합한 예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제 치킨집 할 때 폐지 줍는 할머니가 항상 오셨어요. 그분은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분이 스스로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들한테 재산 다 주고 뭐 자기는 이런 거 한다고 그러는데 그 폐지도 경쟁이 치열해서 막 싸워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끼리. 소중한 인생 같아요? 여러분들 봤을 때? 근데 그분은 소중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PC방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막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서 막 혼나고 있어. 저보다 나이 어린 알바애한테.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저를 봤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뭐라 그럴 거예요? 쌤통이다 이 새끼. 말 함부로 하더니 잘 됐다. 역시 인광부야. 제가 제 가치를, 제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요 기준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맨날 입는 티인데 얼마죠? 4,900원입니다. 제가 이 티를 10개씩 사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버립니다. 그렇게 막 써도 돼요. 이런 옷은. 근데 이 옷은 4억짜리래요. 이 옷을 제가 누군가한테 선물 받으면 그렇게 막 버리고 막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걸레로 쓰고? 아니죠. 전 입지도 않을걸요? 그냥 고이 보관만 할 거예요. 가능하다면 밀봉으로. 왜냐면 나중에 4억에 또 팔아야 되니까. 훼손되면 안 되니까. 지금 당장의 쾌락이나 뭐 쇼츠나 보고 있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이런 거는 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가치롭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치킨집에서 맥주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오랜 기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짧게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대접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족들이랑 밥 먹고 있는데 제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뭐 초월님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시급 100만 원 드릴게요.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선착순 5명만 모집하려고요. 그러면 앵무님 저 이미 출발했는데 무슨 소리세요? 저 서운합니다. 근데 저는 100만 원에 안 가겠죠.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 그게 소중하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고작 돈 수치 좀 준다고 해서 끌려가는 삶이 소중한 삶입니까? 근데 100만 원은 좀 그럴 수 있는데 1000만 원이라면 여러분들 다 갈걸요? 1시간이라고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거는 소중하게 대하는 게 아니죠. 그냥 돈보다 밑에 있는 인생인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부가 찬 사람들은 1000만 원 1억 준다고 해도 안 움직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10억 준다고 몸 팔라고 하면 저 팔겠어요? 뭐 눈빛 뭐야?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따로 한번 DM 보내보세요. 안 할 테니까. 근데 그런 거 유혹에 휘둘리는 10억도 아니야. 휘둘리는 어린 친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과연 본인 인생을 소중하게 대하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굉장히 소중하게 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 알바했을 때인데요. 이때의 모습으로 계속 그냥 다른 집에 알바하면서 살면 굉장히 많이 훼손되겠죠. 제 결정권도 없고 주체성도 없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합니다. 이런 오프닝조차도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해요. 뭐 저 오프닝 한다고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해요. 하고 싶으니까.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선택인 거죠. 어떤 삶을 살지는. 하지만 그거에 따른 책임과 등가 교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 거라고 얘기하고 노력을 안 했다면 여기까지 못 왔겠죠. 지금도 치킨 철판이야라는 가산동 치킨집에서 맥주를 따르고 있었겠죠.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소중하게 대할 생각이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인생을 대하는 거를 기준 삼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돈 걱정을 하면서 사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결정해 보세요. 나는 이 연도부터 이 연도까지만 돈 걱정하면서 살 거야. 그 이후부터는 돈 걱정 안 하면서 살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이제 25, 50, 75잖아요.
100세 시대니까 대부분 저는 20대 중반부터 죽을 때까지라고 생각해요. 돈 걱정하면서 사는 게. 이러면 아까처럼 100만 원 준다고 하면 나오는 거예요, 평생. 그게 무슨 소중하게 대하는 겁니까? 돈보다 밑에 있는 인생인데. 근데 저는 그거를 이 정도에 끄는 거죠. 20대 중반부터 40세 정도까지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돈에는 휘둘리지 않을 거야. 너 10억 준다고 해도 강의 안 나가. 하기 싫은 건 안 해.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저는 돈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사는 거죠. 많이 벌든 적게 벌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인생의 그래프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그래프를 만들고 싶으세요? 혹시 이렇게 만들고 싶나요? 이거를 얼마나 빨리 끊을 수 있는지가 우리한테는 숙제인 겁니다. 다 똑같아요. 이거를 길게 가져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짧게. 그거를 목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라면 당연히 그거를 냅둘 리가 없겠죠. 당연히 요 안에 그래도 못해도 한 55세 안에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평생 휘둘릴 테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수단 같은 게 자꾸 줄어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자본으로 계속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유를 얻었는데 여러분들 가족은 그냥 평생 일하게 냅둘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짐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뒤에.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 엔터테인 보신 분들은 가족들 중에 제일 똑똑한 분들이 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죠. 한 명 정도, 2명 정도는 구해줘야 된다는. 그리고 다음 주제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 나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안 될 것 같은 친구. N군한테 보내면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게 항상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에는 항상 면접을 봤던 거예요. 그분이 이쪽에 와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근데 캐리아님은 좀 특이했어요. 제 의견이랑 좀 달랐어요. 아닙니다, N군님 다 됩니다. 그래서 네가 뭘 알아? 내가 더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캐리아님은 그 사람들이 특성이 있고 시간이 달라서 그렇지 다 됩니다. 그 목표가 좀 달라서 그렇지. 목표를 다 월천으로 안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그 이전보다 성장하는 거는 다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10개월 동안 맞나요? 네. 테스트를 하신 거죠. 계속 교육생들을 상담하면서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수를 1대1로 상담하는 거를. 근데 캐리아님은 그걸 하시더라고요. 계속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보통은 하소연을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몇 개 보고 이런 상담을 다 받아줍니까? 가정사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럼 못 받아주잖아요. 근데 캐리아님이 다 그거를 하면서 케어를 하고 성장을 시키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못하는 일을 하니까. 케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타톡 본강의는 사실은 재능러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끈기는 사람들이 치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 외에 분들도 방식에 따라서는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려면 필요한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 되는 사람이어도 꼭 필요한 요소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한다고요.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꾸준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꾸준합니까, 여러분들은? 눈 피하지 말고 대답해보세요. 꾸준하십니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요? 꾸준함이란 뭘까? 요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성과를 못 내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의 연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연인이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자기야 나 짬뽕 먹고 싶어. 그 여러분들이 유명 맛집 짬뽕을 예약합니다. 짬뽕집을 운전하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거 나 갑자기 짬뽕이 안 땡기네. 돈가스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약을 하고 예약금을 넣었는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확실히 주질래? 그냥 저는 좀 수용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냥 돈가스? 그래 뭐 예약금 3만 원 날려도 뭐 괜찮지 뭐. 돈가스 집 가자. 그래서 돈가스 집을 또 찾아서 맛집을 가고 있는데 근데 돈가스 너무 헤비한 것 같은데 평양냉면은 어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과 제대로 된 연애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본인인 거죠.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계속.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사실은 과거는 다 때렸죠. 그래 그럴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근데
지금 이걸 정한 선택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걸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내일 모레면 바뀔 거니까. 그런 사람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덕쟁이의 몸에서는 살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 몸을 버리고. 그런 사람과는 친해질 수가 없고 그 사람을 통해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증명사진을 좀 모아왔는데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꾸준함입니다. 근데 이게 여자 취향이거나 뭐 그 영화 보는 취향 이런 게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게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똑같은 거.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지금부터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건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얼마를 벌고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거야. 자유롭게 나올 거야. 그 마음은 변하면 어차피 모든 수업이나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월백 캐립 안에서 꾸준함도 환경으로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캐리아님은 가능하더라고요. 계속 잔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계속하면 저는 정신병 걸릴 것 같거든요. 캐리아님은 그렇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계속 벗어나려고 하면 잡아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지는 분명히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은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앵무님 저 몸짱 될 거예요. 이런 말은 믿지 않아요. 앵무님 저 1,000만 원 내고 PT 1년치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분 몸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환경을 통제한 거니까. 그리고 수영도 마찬가지로 저 이제 펠프스 될 거예요. 이거 안 믿어. 앵무님 저 과일 1대1 과일도 수영 끊고 그리고 평일반도 월화수목금토 끊었습니다. 그거 안 가면 그 벌금 내야 돼요. 그거는 믿는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거를 통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소요 시간은 달라도 목적지는 우리가 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네, 경제적 자유.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이 돈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를 계속 결정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이 문장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흔들리면 어차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유와 안정에 도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